잘 네, 들리실까요? 네, 잘 목소리가 좀 들려요. 더 크게 해드릴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제별 심화과정 캔바 에듀랩 창의적 수업 디자인 모듈 안내를 맡은 청안초등학교 교사 김태용입니다. 소중한 저녁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점 먼저 감사하게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내는 프로그램 검토 의견 1차에서 주신 실제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흐름으로 교환이 작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가 적용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검토 의견 2차에서 주셨던 권우경, 조태우, 김진영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안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화면에 그 화면 계획서가 잘 보이고 있을까요? 제가 또 줌을 간만에 하다 보니까 잘 잠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전환 에듀테크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실제 우리 교실에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소개드릴 캔바 에듀랩 창의적 수업 디자인은 바로 그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기획된 연수입니다. 디자인 도구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캔바를 처음 접해 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과정은 교실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 보며 디지털 도구의 활용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총 10차시로 구성된 연수는 캔바의 기본 기능부터 포스터 다이어리, 카드 뉴스, 인포그래픽, 영상 콘텐츠 제작까지 다양한 실습을 통해 창의적인 수업 자료를 제작해 보는 과정입니다. 창의적인 수업 자료를 제작함에 있어 수업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안내를 할 교환이 활용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제 특정한 플랫폼의 내용은 플랫폼에 제시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학습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하다면 스스로 익힐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혹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러한 점에서 오늘 안내를 하는 교환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을 듣고 똑같은 시간을 활용하여 표현될 다양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배움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2차 시에서 학급 포스터를 직접 만들고 3차 시에는 학생들이 사회정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마음 다이어리를 디자인해 볼 수 있습니다. 4차 시에서는 축하 카드와 SNS 콘텐츠를 5차 시에서는 수업 발표 안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 뉴스를 제작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차시에서는 인포그래픽, 나만의 로고, 콜라지 아트워크, 영상 컨텐츠 등 보다 시각적으로 세련된 자료 제작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10차시에서는 그동안 제작한 결과물들을 쇼케이스 형식으로 공유하며 연수를 통해 키운 역량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지역별로 충북에서는 다채운 플랫폼이나 경기권, 대구권 혹은 서울권마다 교육청에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AIDT와 관련된 플랫폼을 활용해서 10차시를 활용한다면은 공유를 함에 있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교실에서 필요한 수업 자료, 학급 운영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동료들과 협업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본 연수는 모듈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연속적으로 듣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주제만 선택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 맞춤형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모듈 1, 모듈 2, 모듈 3으로 보이는 색깔로 표시된 이 내용이 오늘 안내를 할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캔바와 지금 안내를 하는 내용은 하나의 도구일 뿐 그 안에서 진짜 교육을 만들어가는 중심은 언제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배워가며 창의적인 교실을 디자인할 수 있는 동기유발 영상을 잠시 보고 교환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하얀국물 라면을 매출 1위로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사장님 시대 들어갔다 왔는데 뭐 그걸 봤다. 근데 매출이 이게 뭐야? 어? 이러다 단종되는 거 몰라? 야 김대리 이번 달 올라간다며. 우리 신입사원은 이 라면이 좋아서 왔다고 했지. 어?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지. 대답을 좀 해봐. 난 좋은데 왜 다들 몰라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라면을 추천드리는 여자 나춘녀입니다. 미쳤죠, 담백한 국물. 요즘 라면 너무 자극적이어서 먹고 난 다음에 다 합쳐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국물이 튀어도 티나지 않으니까. 독감인 세상에 부해한 맛. 하얀 국물로 힐링하시는 건 어떨까요? 매출 엄청 올랐다며? 어떻게 한 거야? 누가 SNS에다 홍보해서 팍 터졌어. 그런 애를 이 회사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말이야. 응? 내가 직접 할 수도 없고 그래.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만든다. 캔버. 오늘 안내를 드릴 내용이 회사원의 입장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영상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계획서 안내,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10분,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주제별 심화과정 캔바 에듀랩, 창의적 수업 디자인 교환 안내 10분,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 내용 공유 10분으로 오늘 연수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주제별 심화과정 캔바 에듀랩 창의적 수업 디자인 교환의 특징은 모듈형에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차시가 공통 차시로 제시가 되어 학습자의 동기 유발 및 학습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파란색, 연두색, 주황색으로 표시된 차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차시로 개발이 되어 학습자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의 교환으로 개발이 되었고 각 차시별 사진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실제 교실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코딩 수업에 대한 내용은 엔트리나 스크래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의미하고 AIDT에서도 엔트리를 활용하고 있어 캔바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특히 1차 시에 제시되어 있는 구글 폼을 활용한 QR코드로 학습자의 생각을 공유하거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1차 시의 마지막 화면을 보여드릴 예정인데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QR코드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는 동안 휴대폰을 활용해서 QR코드를 찍어 보시면 이 QR코드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생각을 공유하거나 학습 결과물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를 찍어 보셨을 때에는 간단한 설문조사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구글 폼을 한번 활용해 보신 분이라면 이 구글 폼을 활용해서 학습 자료를 공유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중에 혹은 학습 후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혹은 기대감으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오늘 연수의 마지막에 실제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을 공유하는 사례도 잠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연수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초상권 및 다양한 학습 상황으로 인하여 학습자 맞춤형을 위한 강의 교환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강의를 하는 교사가 직접 추가할 수 있도록 강의 교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이제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1차 시에서 필요한 차 시로, 그러니까 1차 시에서 3차 시 혹은 8차 시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강의 교환의 하이퍼링크도 연결을 해 두었고요. 지금 보이는 모듈 1부터 차근차근 자세하게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마지막 이 안내를 다 마치고 난 다음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이 모듈 1로 안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모듈 1은 총 4차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 감정,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형 활동입니다. 펜바라는 디자인 도구를 활용해서 색, 글꼴, 이미지 같은 시각 요소를 통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1차 시에는 에듀테크 시대의 수업 혁신을 이해하며 디지털 표현의 필요성과 의미를 짚어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2차 시에서는 펜바로 학급 포스터를 제작하며 기본적인 도구 사용법을 익히고, 3차 시에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마음 다이어리 꾸미기를 통해 정서적 자기 표현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차시에서는 1차 시와 마찬가지로 공통 차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만든 컨텐츠를 모아 작품 전시관을 꾸밈으로써 지식의 공유를 함과 동시에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차 시와 10차 시가 가장 의미가 있는 차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이 모듈은 학생들이 디자인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정서 역량, 올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 문해교육, 자기 표현 활동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점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 강의 교환을 활용함에 있어 좀 더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활용 팁을 드리자면은 학생들에게 색깔로 내 기분 표현하기, 나만의 로고 만들기와 같은 소주제를 통해 몰입도를 높인 다음 전시 활동을 학부모 공개 수업이나 학급 신문 제작과 연계하여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모듈 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듈 2는 총 6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은 실천 중심의 컨텐츠 제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과 감정을 시각화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듈 1이 캔바 활동의 시작이었다면은 모듈 2는 학생들이 캔바 플랫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학생들 혹은 좀 더 동기유발이 된 학생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 캔바라는 디지털 디자인 도구를 활용하여 축하 카드, 카드 뉴스, 인포그래픽, 로고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1차 시에는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에듀테크 시대의 수업 혁신을 이해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동기유발에 초점을 두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4차 시에서는 캔바로 축하 카드와 SNS 디자인을 만들어 보며 축하와 감정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차 시에서는 캔바로 쉽고 빠르게 정보 전달이 가능한 카드 뉴스 제작 활동을 준비했고, 6차 시에는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면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7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캔바의 기능에 익숙해져 있고 자신감과 동기유발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을 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나만의 로고 만들기 활동으로 개인의 개성과 정체성을 시각화하며 만든 작품을 바탕으로 마지막 차 시에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을 모아 학생들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내용을 들었을 때 그 결과물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공유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듈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 기반 자기 표현, 정보 시각화 및 전달 역량 강화, 제작, 구성, 공유의 단계를 거치면서 학생들 스스로 프로젝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자기 표현, 감정 교육, 디지털 문해력을 주제로 한 융합 수업이나 진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연계하여 활용할 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인 것은 마지막 3모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감정을 담아내는 미디어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중심 수업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총 4차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 표현, 시각 디자인, 영상 제작 등 미디어 리터러시와 자기 표현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듈 3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듈 중에 가장 수준이 높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초점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나갔을 때 강의 교환을 활용하는 강사의 능력이나 취향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 강조점을 줬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시에는 마찬가지로 공통 내용이기 때문에 에듀테크 시대에 맞는 수업 혁신과 디지털 창작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창작의 의미를 이해한다라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나 강의를 하는 분들께서 좀 더 자유도를 줘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차 시에는 캔바를 활용해 콜라주 아트워크를 만들며 이미지 조합과 감정 표현을 시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9차 시에서는 감정을 스토리로 담아낸 영상 콘텐츠를 디자인하며 감성적 메시지와 시각적 기획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마지막 십자시에서는 나만의 미디어 작품을 전시하는 크리에이터 쇼케이스를 통해 성취감을 학습자들이 느끼고 마지막 십자시 통해서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자 맞춤형 학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활용 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활용 팁으로는 학생들의 일상을 주제로 한 감정 영상 일기를 만들어 본다던가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는 감성 콜라주와 같은 활동을 적용해 본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발표와 전시를 통해 학생 중심의 소통 문화도 함께 길러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1차시부터 10차시까지 개발된 PPT를 5페이지에서 약 175페이지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하나하나 전달 드리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찝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모듈형의 의미라는 것이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1차 시와 10차 시는 공통된 내용이고 2차 시부터 8차 시는 학습자의 수준별에 따른 주제별로 구성된 내용이라 지금 화면을 넘기면서 보이시는 내용이 주제가 바뀌고 사진이 바뀌면서 반복되는 내용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 몇 가지의 그 PPT를 넘기면서 34페이지까지 보여드렸는데 공통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왼쪽에 사진을 바탕으로 사례를 제시했다면 오른쪽에 학생들이나 강사가 확인하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설명이나 팁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PPT를 넘기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부터는 더 PPT를 넘기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차 시부터 10차 시까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퀴즈앤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 퀴즈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 부분에서 질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총 20문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원격 플레이인데 1등, 2등, 3등 선생님들 다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1등, 2등, 3등에게는 저한테 지금 줌에 연결되어 있는 채팅으로 1대1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URL 코드는 지금 채팅방에 전달 드릴 예정인데 휴대폰이 지금 없으시면은 지금 채팅방에 공유한 URL을 통해서 접속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실 때에는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인데 실명보다는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들어와 주시면은 훨씬 더 참여하는데 혹은 질문을 하시는데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약 1분 정도만 기다려봤다가 참여하신 선생님을 대상으로 오늘 안내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분인데요. 23분까지만 접속자를 받아보고 23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점 한 번 더 양해 말씀 전달하면서 20초 정도 더 기다렸다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2등, 3등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등, 2등, 3등 하신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개인 메시지로 전화번호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전화번호로 소정의 상품을 기프티콘 형태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에는 혹시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빠르게 답을 선택할수록 점수가 높아진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교환의 차시별 내용을 클릭하여 해당 위치로 갈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4분이 접속해 주셨는데요. 14분이 빠르게 답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면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요. 다 맞으면 완전 학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워밍업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모듈 1은 총 4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 감정, 생각 맞으면 O, 틀리면 X. 한 분이 튕기신 것 같아요. 자, 한 분은 튕기시지 않으셨네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O죠. 자, 다 맞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꼭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모듈 2는 실천 중심의 컨텐츠 제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과 감정을 시각화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그리고 이거 좀 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가 문제를 한 번 틀리게 되면은 1등, 2등, 3등을 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마지막 서술어를 바꾸어 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읽으시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자, 모듈 3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학생들이 감정을 담아내는 미디어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중심 수업 모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4번 문제까지가 워밍업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반복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5번부터 시작입니다. 연수 목표를 제시할 때 해당 차시의 내용을 사진으로 사례와 함께 제시를 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내 차시별로 시작을 할 때 연수 목표를 제시하고 그 연수 목표 밑에 사진을 통해서 학생들이 혹은 강사가 그 연수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3명까지만 기다리고 계속 문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자, 구글 폼을 활용한 QR코드로 학습자의 생각을 공유하거나 학습 결과물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이 QR코드를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고 학습자의 생각을 받아본다라는 게 손을 들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QR코드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 누적이 된다면 그 학습자의 경험을 좀 더 맞춤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흐름으로 교환을 제시하기 위해 주요 기능을 일관된 형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목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기능 소개입니다. 이 기능 소개도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 그 초등학생 수준에서 강사 선생님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엄청 빠르시네요. 읽을 새도 없이 점점 이제 네, 각 차시별 사진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실제 교실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가 되어 있다. 자, 내용들을 자세히 보신다면은 사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진 옆에 준비가 되어 있는 내용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 교환을 준비했습니다. 엄청 빠르시네요. 이 퀴즈앤으로 준비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PPT로 준비했다면은 아는 내용을 들으신다고 얼마나 시간이 아까웠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 번째 문제입니다. 자,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예시를 매차시 교환의 마지막 부분에 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 O. 넘어가도록 할게요. 틀리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제일 마지막에 어떤 질문을 할지 저도 두근두근거립니다. 자, 11번째 문제. 본 교환은 모듈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속적으로 듣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주제만 선택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 맞춤형 연수를 진행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와이파이 인터넷 상태가 끊겼다, 접속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씩만 기다렸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헌세 김태웅님 축하드립니다. 자, 12번째 문제. 자, 교과나 활동에서 캔바의 기능을 활용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더 이상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공유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하지만 이 퀴즈엔을 준비하면서 저도 중간에 X를 한 개는 넣어놨을 겁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문제를 풀고 계시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째 문제. 다양한 AI 툴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리튼을 활용하는 안내도 교환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번째 문제.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미지 생성하는 AI 툴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캔바에 보면은 매직 미디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생성하는 툴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동기유발이 잘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6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문제. 자, 실제 교실에서 필요한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동료들과 협업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팁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선생님들 정말 빠르시네요. 저보다 빠르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본 교환은 모듈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속적으로 듣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주제만 선택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 맞춤형 연수를 진행할 수 있다.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연수를 나가면서 학교별 특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2차시만 들을 수 있는 학교, 4차시만 들을 수 있는 학교, 좀 더 바라는 학교, 그런 학교를 위해 모듈형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내용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을 만들어가는 중심은 언제나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문제 X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안내를 하는 교환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을 듣고 똑같은 시간을 활용하여
표현될 다양한 결과물을 공유하며 배움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교육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 봅니다. 저도 두근두근거리네요. 세 명이 맞추셨네요. 요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1등, 2등, 3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1등 드론원제 김태용님 축하드립니다. 꼭 저한테 개인톡 주시기 바랍니다. 2등 감사랑님, 3등 보림님을 바탕으로 오늘 7시 31분 계획대로 안내를 마쳤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화면. 네,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연자에게 준비 시간을 제시하기 위해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캔바 에듀의 창의적 수업 디자인 안내를 맡은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첫 강의를 정말 활기차고 재미있게 이끌어